정해주는 대로 따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주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요. 결국 내가 아닌 이상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조언만을 해줄 수 있을 뿐이거든요. 혼자서 정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행해야 되는, 결국은 내 스스로 정해야 되지 않나. 안녕하세요, 김선철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 달에 이제 2편씩 영상을 찍고 있는데 준비해서 하려니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일단 찍기 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랄까 생각해 본 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폭불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 불교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파생되고 비롯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시 한 편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수영 시인이 있는데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가 되게 와닿고 좋더라고요. 이 시를 먼저 한번 조금 읽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쭉 이제 중간에 내용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이렇게 끝나는 시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의 바닥 같고 초라하고 남들에게는 감추고 싶고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스스로 직면을 하고 시로서 발표를 했으니까 남들에게도 고백을 한 거잖아요. 사실 이런 자기만의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부끄러운 모습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음식점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짜증내거나 화낸 적도 있고, 찻집에 갔을 때 내가 먼저 왔는데 늦게 나온 사람한테 차가 먼저 나와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화를 냈던 적도 있는데, 사실 되게 부끄럽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부끄러운 모습이고 마주하기 싫고 힘들고 그런 나의 모습인데, 그걸 이렇게 적나라하고 처절하기까지 하게 객관적으로 끝까지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를 하고 이렇게 표현해낸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 성찰을 잘하고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고 이런 분들이 소송을 시작하거나 어떤 법적 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보통 법률 상담을 할 때는 드라이하게 법률적인 문제 위주로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말을 해드리지 못한 말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 것 같기도 해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을 하고 희생하면서 살고 그런 삶이 당연히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살더라도 내 내면에 확고한 선 하나는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선은 넘지 말아야지 할 때의 그런 선인데, 아무리 내가 양보를 하고 살더라도 그 마지노선 같은 그런 선이 침범을 당했을 때는 참으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고한 자기만의 어떤 기준 같은 것을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거는 그냥 참고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실 자기 성찰을 잘 하시고 자기 객관화도 잘 되시고 굉장히 선량하고 맑고 좋으신 분들은 남들은 다 뭔가 힘들어도 참고 묵묵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실은 본인이 더 열심히 사셨고 묵묵하게 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히 유난 떨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 확고한 선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침범당했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거나 미움을 받거나 그렇더라도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서라도 이거는 내가 일어나서 싸워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기만의 내면 깊은 곳의 확신, 선, 그런 게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럼 자기 내면의 확고한 선, 내면의 단단함, 또는 뭐 신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갖고 어떻게 행동에 나설까, 이런 거를 어떻게 정할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게 맞는지,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이 정해주고 나는 정답을 제공을 받아서 정해주는 대로 따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주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고, 그런데 결국은 혼자서 정해야 되지 않나, 내 스스로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단편적으로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의 조언일지라도 결국 내가 아닌 이상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조언만을 해줄 수 있을 뿐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스스로의 혼자만의 길을 가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글귀 같은 게 있는데, 이승우 작가님이 있어요. 소설가이신데 생의 이면이라는 소설의 작가의 말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가장 손쉽고 속 편하기로는 그곳에 멈춰서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길을 계속 가야 할 운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몸버릴 각오를 하고 진흙탕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물론 생각 밖으로 그 수렁이 깊을 수 있다. 그 때문에 길을 만들기는커녕 제 몸조차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렁 속으로 발을 집어넣어야 하는 사람의 운명의 가혹함에 대해 나는 지금 생각한다. 실패를 예감하면서도 써야 하는 글이 있다. 실패에 대한 예감 없이는 쓸 수 없는 글. 자꾸만 연막을 치고 안개를 피우고 변죽을 올리고 그러다 독백에 그치고 마는, 을에 그럴 줄 알면서도 부쩍 허약해진 소설을 끝끝내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한 고비를 넘어가는 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글. 이 소설은 말하자면 그런 류의 글이다. 나는 끊긴 길 앞에서 주저하는 대신 수렁에 빠지는 쪽을 택하기로 했다.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미련과 집착이 나는 두렵다. 알 수 없는 허무감 같은 것이 나의 영혼을 운무처럼 둘러싸고 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 수렁에 빠지는 것을 알면서까지 혼자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 감탄하면서 읽었고, 정말 인생에서 많은 시간 동안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가는 게 사실은 두렵고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근데 결국은 혼자 가야 하는 게 인생이지 않나. 물론 내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인데, 관점과 각도가 많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삶에 있어서는 혼자서 정하고 혼자서 내면을 형성하고 혼자서 결단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결국 혼자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시간과 과정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요즘 많이 하고 있고 한번 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까지 찍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폭불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모두들 평온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